그럼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이 되는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정근 씨의 녹취록 중에 인천 둘 하고 누구는 안 주려고 했는데 형님 우리도 주세요 해서 3개 뺏겼어. 검찰은 인천 둘은 이성만 의원과 허종식 의원. 누구는 안 주려고 했는데 뺏어갔다라는 사람은 임종성 의원이다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 최대 20명을 검찰은 특정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죠. 적어도 김 장관님, 네. 이 녹취록에 실명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누구하고 누구, 네. 누구하고 누구. 아이, 하여튼 누구는 누구. 뭐 무소속 김남국 의원도 거기에 검찰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특정을 했다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사는 해야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일단 돈을 받은 걸로 확실시 되는 분 3분은 이미 실명이 공개가 됐고요. 녹취록에 이름이 딱 박혀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 17분의 명단도 검찰은 거의 명단 확보는 했고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냐면 각각의 의원들의 국회 일정이 공식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동선 파악들을 하고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접점이 있었다는 것과 그 수수한 이후에 소위 불법 행위가 있었다라는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쯤 되면 누군가가 이 20분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이 사과하고 그리고 이 자백하는 게 있으면은 오히려 굉장히 나쁘지만 대한민국 정치를 그래도 또 하나 이 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주는 거 사실 뭐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받았지만 네.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다. 나 이외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받았고 이 액수가 크고 당내 민주주의를 해치는 거기 때문에 나 자백한다. 그리고 나 이외에 받은 사람들도 자백해라. 그게 우리 민주당이 살 길이다.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지금 그 이름 밝혀진 3분 이외에도 어쨌든 17분 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예. 자백한 사람 없다. 예, 그렇죠. 20명 중에. 네, 그래서 송영길 의원님도 이게 무슨 대수라고 뭐 그리고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진정어린 사과가 없고 또 받은 것도 또 다들 국회의원이에요. 배지 달고 들어와서 당내 선거에서 이런 일에 뭐 옛날 고무신 선거 비판하시던 분들이 자기들 선거에 이런 일 벌였다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의원이 그 20분 중에 단 한 명도 없다. 이거에 훨씬 더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재현 부대변인님, 이재명 대표는 이 2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돈 봉투를 받았다라는 혐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공천 선거 앞두고 있는데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뭐 조치나 당내의 뭐 조사랄지 아니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처분하겠다든지 뭐 이런 원칙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이재명 당대표가 국민께 사죄하고 송영길 전 당대표가 프랑스에 있는 건 안 된다 해서 귀국시켜서 신속하게 수사를 하라고 검찰에 간곡하게 부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검찰에서 8개월 동안 제일 처음에 했던 경우에는 제가 매표 행위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즉 지금 계속 저희가 문제됐던 대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한 표가 100표였기 때문에 대의원들에게 국회의원 20명에게 300만 원이 줘서 그 300만 원이 송영길 전 당대표에게 대표가 될 수 있게 매표 행위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아한 것이거든요. 국회의원이 3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제가 의아를 넘어서 그렇게 되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의원들이 그 300만 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찰에서는 그 매표 행위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일단 받은 거는 맞는 것인데 용처는 잘 모르겠고 일단 받았다. 그리고 먹고 사는 연구소라는 어떤 싱크탱크 단체 7억 6천만 원에 대한 이것을 불법 자금으로 다 이게 기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송영길 전 당대표도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정치 검찰이라는 프레임이 아니라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구의원 공천 때 7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당시에 이준석 당대표하고 공천관리위원장한테 어떻게 이 의원이 7천만 원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공천이 확실시돼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조사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영재 의원의 싱크탱크를 연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형평성도 있지만 어떤 국민의힘 지지자 말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런 부분은 정말 상식선에서 큰 범죄 행위구나. 이재명 당대표도 정말 사죄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국회의원 20명 또 매표 행위를 했구나라는 확실한 증거나 그런 걸 좀 제시해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다른 20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다 더 정확한 정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 당연히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이제 증거를 확보하고 증거를 통해서 또 공소 사실을 밝히는 게 원칙이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증거가 나오면 증거가 나오면 사죄하고 20명 국회의원이 그게 맞으면 공천 배제도 그렇고 다시 이제 그 법원에 이렇게 심판대 강력히 빨리 가라고 지시를 해야겠죠. 총선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뭐 유죄 판정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가 20명 의혹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법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지금은 저도 사실은 예. 홍영길 당대표 그 사건 터지고 지인께서 저한테도 여쭤봐요. 혹시 너도 받았냐? 저는 그 당시에 사실 경기도 있었고 지금 위원장도 아니고 특히 저는 대구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건 뭐 아닌데 당연한 거고. 아닌 것인데 그만큼 불신이 있는 것이고 저는 그 20명도 정말 받았을 수도 있지만 정말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 공천 때까지 검찰이 별다른 뭐 기소가 없다면 그냥 공천한다? 아니죠. 그거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공천에 대해서 한다 말다가 아니고 그 공간이라든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판단하는 그러니까 것이고 어떤 판단을 소명을 해보십니까? 받겠죠. 사실 소명을 받겠죠. 윤영찬 의원님 그런 소명 절차에 대해서 원칙이 있습니까? 당내에서 어떻게 하겠다? 뭐 지금 현재 돈봉투와 관련돼서는 당에서 직접적인 입장을 한 건 아니고요. 근데 당헌 80조가 있죠. 사실은 이 수사를 받거나 기소가 됐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이 사무총장은 이걸 윤리심판원에 넘겨서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 유명무실화가 돼버렸죠. 그래서 당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 이런 사건도 있고 저런 사건도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우리 민주당 내 이런 원칙들이 사실상 분명하지가 않다. 예. 이게 원칙이 있어야 어떤 사안이 터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대응한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예. 라는 게 분명해지는데 사람마다 아니면 현안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불신을 받는 거거든요. 예. 아니 왜 이 당헌 80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총장 뭐 하고 있느냐? 왜 안 하느냐? 아니 당 대표부터 예. 사실은 모든 여러 현안들이 거기에서부터 기준들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그때 사무총장이 이거는 뭐 넘길 수 있는 사안 아닌 네. 사안 아니면 그냥 침묵 이렇게 가버리면 당에 과연 원칙이 있는 거냐? 아니면 당은 이런 여러 가지 이 우리들한테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걸 정면으로 돌파하고 극복하려는 의지는 있는 거냐? 이런 의구심을 받게 돼 있지요. 예. 예. 제가 그 다음 질문을 드리고자 이 질문을 앞서 드린 건데 만약에 돈봉투 의혹이 되는 의원 혹은 구속 기소가 된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 당이 공천 배제라는 원칙을 정했다라고 하면 윤관석 의원은 이미 이제 탈당을 했기 했으니까 때문에, 예. 예. 그럼 다른 소속 의원에 대해서 공천 배제라는 원칙 혹은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원칙을 세운다면 해당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 똑같은 재판 받는데 누구는 정치 탄압이라고 하고 누구는 공천에서 불이익 주느냐 이런 불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미 한번 원칙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힘 있으니까 이 사람은 없으니까 너는 그냥 이렇게 죽어 아니면 나가 아니면 너는 당직에서 뭐 배제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과 상식 이전에 당내 혁신을 바라는 많은 의원들이 당헌 80조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라.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 건지에 대해서도 밝혀라.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공천을 준다. 그럼 누구는 공천을 주고 누구는 안 줘? 이제 이게 분명히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우려스러운 겁니다. 그 전에 사실상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원칙을 다시 세우고 예. 자, 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천에서 불이익을 줄 거야. 페널티를 줄 거야. 라는 부분들을 저는 천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공관위가 그 일을 하겠죠. 당대표부터 해당이 된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자, 윤영찬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